자, 3교시에 계속 이어서 합니다. 사실 오늘 분량은 페이지 수로 37페이지인데 지금 반도 못 갔어요. 그래서 아마 하다가 중간에 아마 한 25페이지 정도 가면 3분의 2 정도 하다 보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 못하더라도 3분의 1은 이제 뭐 다음 주 줌할 때 뭐 잠깐 뭐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 이어서 한다든지, 또 시간 할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빨리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많은 양들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머리에 잘 들어오긴 것 같아서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표현 전략의 고려사항, 표현 전략이 갖춰야 될 7가지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봅시다. 표현엔 단순성, 독창성, 충격성, 관련성, 역동성, 차별성, 인간성. 자, 지금 여기에 7가지가 쭉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마 그것만 외워놓으면 아마 자동적으로 느낌이 올 거란 말이죠. 단순성.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하는 게 기억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외면해버리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생활도 복잡해 죽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부분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그죠? 독창성. 독창성이라는 개념은 광고표의 존재 가치죠. 존재 가치죠. 이거는 예술의 영역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술의 영역. 다시 말해서 그 다른 제품과에 대한 차별 이런 환경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격성.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는 것. 최대 영향을 내는 거죠. 충격성. 관련성.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브랜드와의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 거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동성. 경쟁사회 속에서 소비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는지에 대한 개념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별. 경쟁사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사성을 회피하고 그 제품만의 고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별성. 그리고 인간성.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구매하고 언제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접근들이 고려돼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머릿속에 외웠다가 단순성, 독창성, 충격성 들어보고 이걸 적용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들이나 이런 거에 항목에 있어서 괜찮게 잘 만들었네 라고 평가를 항상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준해서 한다는 거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 외웠다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는 광고 영상들이 대부분 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 바이럴 마케팅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이 광고 아닌 때로는 또 하는 광고의 영역들이 생겼어요. 그 영역들이 뭐냐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 그 이외의 여타 SNS에서 보여주는 광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부각되어서 이제는 전문가들의 개념이 제한적으로 광고가 존재했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프리하게 광고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현장에 나가서도 빨리빨리 적응할 수도 있고 오히려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자로 또 여러분들의 능력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이 많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학기를 통해서 7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그의 중요도를 이제 아는 거죠. 물론 시간적인 경우력이 맞아서 그랬도 하겠지만 아무리 시간이 맞다 하더라도 그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힘들지만 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거든요. 뭐 10명 하는 거와 70명 하는 거와 똑같은 강의인데 10명 있으면 차라리 낫죠. 왜 70명을 하겠습니까? 더 불편하고 힘들죠. 채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과제 한번 내려도 엄청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항목들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런 거를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자라는 컨셉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려한 마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역시 그러한 부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필요성이 강화된다는 생각을 하고 체크하고 이거를 적용시켜주면 그냥 수업이니까 듣고 시간 때우시러 가자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기말 때 작품 하나씩을 뭐 개인이 내든 팀별로 내든 간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자유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1인부터 뭐 8명 뭐 9명까지 만들어 자유롭게 만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로 계속 적용을 시켜가지고 기획서를 만들던 뭐를 하든 이렇게 이거에 준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순한 영상의 광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유익한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서 자 이제는 이제 메시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핵심에 대한 차원의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핵심을. 자 보면 이성적 소구, 정서적, 윤리적.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두더라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들이 개념인 거죠. 그동안 또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리되는 개념을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이성적 도구. 고객이 자기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따질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접근인 거거든요. 이성적인 접근. 이 제품의 특징이 뭔데? 제품의 성능은 어떻고? 이걸 가치 있게 내가 사용해서 돈을 주고 가성비가 있는지를 아마 본인들이 체크할 거란 말이죠. 그걸 이성적 개념의 접근의 소구예요. 다시 말해서 제품과 특징과 품질이나 가치, 전략 등은 이성적 판단에 요구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소구 대상이 제품에 대한 개념인 거고 정서적인 소구 대상의 경우는 이거에 대한 유머, 공포, 사랑, 금지, 쾌락, 향락, 정서, 마음으로 와닿는 것들에 대한 개념 접근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호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정서적인 도구다. 이성적은 자기의 이익에 대한 차원에 대한 욕구, 소구형점인 거고 정서적은 긍정적인 심리나 긍정적인 호감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소구는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인 거죠.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센스, 뭐 이런 기준의 개념이 접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그 피드백 이런 것들이 이 표현에 있어서의 내용이다 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의 성공 조건 어떤 메시지, 어떤 구성 전략의 구성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뭔지 자 한번 봅시다. 반드시 소비자의 혜택, 편익, 문제 해결을 절대적으로 포함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거를 찾았는데 그 제품을 못 찾죠. 그럼 그 제품을 만든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못 찾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못 찾겠습니까? 괜히 돈 낭비에 손해보는 거에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느껴지서 거꾸로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광고주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를 왜 이걸 제안을 할까 하면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편익은 소비자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느낌. 또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의 브랜드와 연결시켜야 된다. 브랜드와 연결시키. 브랜드. 요즘은 노브랜드도 있단 말이죠. 노브랜드도 일종의 한송의 컨셉에 불과해요. 네. 노브랜드 자체가 브랜드예요.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가시적으로. 광고가 가시적으로. 먼 미래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 미래적으로 괜찮네. 그때 그 순간만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목표의 시선은 자극적이고 주의를 끌어야 된다. 메시지의 고객에게 시선과 주의를 좀 끌어줘야 된다.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죠. 또 집단, 상황, 사회적 트렌드 이런 것에 어떠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시사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메시지의 성공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애매하고 어려운 것도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 구조라는 개념을 접근해 봅시다. 구조. 아까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혜택에 포함되어 있고 갈구를 하고 불을 연결시켰던 내용들이죠. 자, 이것은 이제 반복되는 형상일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대로의 연결성이니까 그대로 인지해 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포맷이 뭐냐? 메시지 포맷이 뭐냐? 전략에 대한 종류. 경쟁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는 거시적 커뮤니케이션. 자, USP 전략은 독특한 판매 소구점을 제시하는 전략이죠. 독특한 판매 소구점. 독특한 프로모션의 개념을 잡고 있는 거죠. 브랜드의 이미지의 전략은 그 제품의 개성을 강조한 부분들, 가격 전략, 이러한 포맷들을 찾아가는 거. 혼성의 전략, 인간의 두뇌 속에서 사다리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전략이죠. 사다리. 포지션링 해온. 브랜드는 제품의 창의적 가치에 대한 전략. 어떠한 가치를 보면 이런 개념이 접근, 포맷을 잡을 때. 또한 선정 전략의 개념을 보면 1등 기업의 전략으로 차별, 제품에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과 사회, 교육의 미학적인 전략들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 포맷 자체를. 동조 전략의 경우는 그 2위 이하의 제품이나 기업이 1등 제품과 기업을 모방하는 미투 전략이죠. 미투 전략. 모방하는 미투 전략. 자, 요 동조 전략의 경우는 많이 사용들 합니다. 뭐 누가 그러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이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이 캐릭터의 연기자들한테 1등하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난 연기자인데 창작자의 크리에이터가 왜 따라합니까? 자, 다시 말해서 그거는 따라의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방하는 미투의 개념에 접근해서 광고라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케이스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더 따라하지?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100% 따라하는 얘기는 아니죠. 카피되면 절대 안 되니까. 자, 접근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모방의 창조의 개념의 접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조에 대한 전략은. 그 다음에 변칙 전략은 신비 애매모호성과 엽기성 도덕적 몸을 펼쳐지는 전략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여러 가지 1번부터 그쪽 6번까지가 있는데, 자, 표현 전략의 종류는 경쟁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개되는 거시적 커뮤니케이션의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 스타일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표현 전략의 스타일. 표현 전략의 스타일. 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이죠. 제품이 고객의 생활 스타일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광고 개념인 거죠. 여기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LG 아파트 자이나 두산 아파트 위드가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해서 표현 스타일을 잡았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표현 전략으로. 시간만 많으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담겨져 있는 것들 좀 보여주면서 그 느낌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만만치가 않네요. 다음 생활의 단면을 바라보고 있는 표현 스타일의 종류죠. 제품에 사용하는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KTF의 드라마 한 맛을 보여주고 그거에서 느낌이 오는 KTF의 드라마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단면을 보여주고 아까 그 아파트는 생활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보여주는 개념이고 무의식증에 대한 힘에 대한 전략. 노만의 전략이죠. 노만의 전략. 프로이드의 심리학 영향상에서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러니까 무의식은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면을 읽기 이루어지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내면. 무의식에 대한 힘. 굉장히 어려운 항목이긴 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환상, 판타스틱에 관련된 제품의 사양에 따라서 꿈과 환상을 창조해요. 꿈과 환상. 꿈과 환상. 감정적인 분위기나 정적인 무드에 대한 이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적인 무드 이미지. 아름다움과 사랑의 형상화. 화장품의 헤라 광고에서 이 환상의 판타지 이미지들을 좀 찾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품에서 그렇게 다시 말해서 판타지의 환상의 이미지를 사용했던 표현 기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개성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개성의 상징. 개인의 이인화의 상징적인 인물의 창조다. 개인의 홀맨. 자, 홀맨이 간다. 자, 개성의 기술적 전문성. 제품을 성분과 선정, 기술을 강조했던 전문성, 기술적 전문성을 강조한 내용.
조선무약 솔표 우왕청심환. 이거는 이제 그 우왕청심환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유명한 거죠. 많은 작품.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 스타일 종류 중에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개념을 접근합니다. 과학적 근거. 과학적 근거. 작품의 우수성을 나타내면서 과학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는 스타일의 표현 방법이죠. 과학적 근거. 헬리코박테리아는 예전 프로젝트의 경우는 이제 그 박테리아를 설명해주면서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헬리코박테리아가 선풍적인 제품으로 많이 팔렸죠. 그 작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과학적 근거, 사실 근거를 표현했던 헬리코박테리아, 위 이런 것들, 유황청심환, 헬리코박테리아 위를 가지고 많이 판매가 돼서 한동안 둘 다 작품이 잘 팔렸던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언형 증거. 다시 말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유명인사나 일반인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죠. 구전 효과에서 신뢰도 높은 거죠. 일반인들 쓰면 그 일반인 저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일종의 구전 효과에 대한 개념을 상징화시키는 개념의 접근으로 이제 일종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거꾸로. 그 다음에 내재적 드라마의 스타일. 의견.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드랍을 발견해서 신뢰와 다정함을 구수한 자연의 미, 감성, 이러한 부분들을 극대시켰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태양초 고추장이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것들은 이제 표현 스타일에 대한 종류였어요. 내재적 드라마, 증언형,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 개성, 기술 전문성, 판타지스틱의 이미지, 그 다음에 생활 단면이나 무의식의 힘,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인 생활 스타일을 가지고 표현됐던 그 표현 스타일의 종류에 대한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던 내용들이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기법에 대한 종류죠. 기법에 대한 종류. 표현 전략에 대한 기법의 종류. 자, 창작 솜씨, 개인적 대화 형식, 유머 형식. 윌리엄 버거스 주장이다. 광고의 참신성과 독창성의 상상력을 강조시키는, 영감을 소중히 생각하는, 아트가 뛰어나는 크리에이터가 즐기는 기법의 개념이다. 창작의 솜씨의 개념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 대화 형식은 판매사원, 광고는 판매사원이다. 그래서 판매사원처럼 얘기하듯이 제안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개인의 대화하듯이 하는 개념이죠. 1대1 되면 광고에 주목하는, 주목률이 높아지는, 너 혼자한테만 들려준다는 개인형 대화 형식 형태. 그 다음에 유머형, 아주 코믹적이고 웃기면서 하는 형태. 인간의 기본 동성은 유머가 발생이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친근감이 강화된다는 것 때문에, 친근이 작은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유머예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가끔씩 나와서 그 제품에 대한 형태를 이용해 설명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맡겨지는 기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형, 권위가 있거나 전문가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신뢰도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법들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더라. 또 비교형,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경쟁사 제품보다는 더 우월성이 높고 차이가 높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거는 이성적 측면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증형, 제품의 우월성을 직접 체험이나 관찰로 보여주는 개념. 은유형, 수사 같은 형태의 원형이나
보조관념을 원개념으로 보여주는 의미형. 다른 데서 표현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 중에 하나죠. 드라마형. 연속극 드라마처럼 시리즈화해서 다른 편을 기다리게 하는 방법 개념의 기법을 시키는 드라마형의 형태의 유형도 만들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빅 모델형. 전성 모델의 전문성 부족과 공신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과장형. 제품의 컴퓨터 그래픽, 눈에 띄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의 형태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특수효과형. 주위의 기억 촉진, 사운드의 효과의 극대화, 비주얼의 극대화 시키는 방법들이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음악적 효과를 주는 것도 있죠. 제품을 노래 부르게 해서거나 만화 주인공의 기념송, 그러니까 주제송, 이거는 만약에 힌트를 많이 친 적이 있어요. 또 노래로 CM송을 통해서 CM을 너무 여러 사람이 부르게 해서 그거를 오히려 했던 감성을 더 많이 자극시켜줬던 그런 음악적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할 예정이었는데,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많이 되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진척을 하고, 지금 27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10페이지 정도는 그 다음 6주차 때 전반부에 좀 하던지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지속적으로 또 수업할 거고, 오늘은 이제 또 수업 3교시까지 잘 들으냐고 수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발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수고했어요.